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현대시 같이 공부하려고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 특강 현대시 요 2강에 실려 있는 오늘은 여기 성애꽃이라는 작품을 같이 감상을 할 거예요. 이 성애꽃이라는 작품은 사실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익숙하게 느끼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작품 제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애라는 건 있는데, 사실 성의 꽃이라는 건 없죠. 그죠? 작가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성애라는 거는 좀 이렇게 기온차가 날 때, 특히 추운 겨울에 이렇게 유리 같은 거에 이렇게 어리는 이 수증기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성애를, 딱 성애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차가운 그런 느낌은 좀 들죠. 그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꽃에 비유했다라는 거는 이 성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애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형상화했을까? 요런 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의문점을 딱 남겨놓고 작품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요, 1990년에 발표된 작품이라서요, 이 80년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 하면은, 그쵸, 예, 군사, 독재 정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군부 독재가 이제 타도될 거라고 여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군부가 탄생했던 그 시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머리털 없으신 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 그거를 어디에서 바라보느냐? 바로 새벽 시내버스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서민들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선생님이 요즘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댓글을 다 못 읽어보는데요. 댓글들 보면은 오다 가다 이렇게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선생님 영상을 복습용으로 본다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업 시간에도 공부하고 뭐 혹자는 이제 학원 가서도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뭐 또 EBS 인강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 번 작품을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뭐 교통수단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뭐 전철을 타고 다닌다거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시간들, 선생님도 실제로 공부 열심히 하던 그런 시기에는 그런 짜투리 시간에 뭐, 선생님이 이렇게 잘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은 스스로 제가 제 목소리로 이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한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암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 번 작품을 감상해보고 복습하면서 예,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요거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새벽, 시간 나와 있죠? 시내버스, 공간적 배경 다 주어졌어요. 다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새벽에 그 첫 차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타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일단 버스라는 교통수단 자체가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거기에 이제 새벽에 이 버스를 탄다라는 거는 새벽 일찍 일터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타는 교통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시내버스는요, 서민들의 삶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공간적 배경을 설정해 놓고 있다. 요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새벽 시내버스, 서민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내버스에요. 시내버스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라는 거예요. 찬란한 치장? 이게 뭘까?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의꽃. 제목 나왔네요. 자, 이 성애꽃을 비유한 표현들 선생님이 요렇게 미리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그 찬란한 치장이라는 거는 성의
꽃이구나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애를 꽃에 비유했잖아요. 꽃이라고 그죠? 꽃에 비유했잖아요. 이 꽃에 비유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찬란한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달린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언제일수록? 엄동혹한일수록. 너무 추운 겨울일수록. 그죠? 겨울일수록. 자, 이거는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면서 겨울이죠, 겨울.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면서 바로 암담한 시대상. 선생님이 아까 몇 년대? 그쵸?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예요. 그 80년대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의미하는 시여이기도 합니다.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애꽃. 선연이라는 거는요. 산뜻하고 아름답게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피는 성애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자, 지금 화자가요. 어제를 떠올리고 있어요. 어제.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떠올렸더니요. 처녀, 총각, 아이, 어른. 지금 쭉 열거되어 있죠.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직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일상에 있는 서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애환을 지닌 이런 서민들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내버스를 탈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입김, 숨결 막 불어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성애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바로 화자가 서민들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다? 애정과 예찬의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바로 이런 평범한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모여서 만들어낸 게 성애꽃이고요. 그 성애꽃은 정말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성애꽃, 바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 드러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화자 직접 등장하죠. 그죠?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 이거 비유죠. 전람회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죠. 관심 있는 거에 집중해서 보시죠. 그죠?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관찰해요. 바로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버스 딱 탔을 때 자리를 옮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심지어 버스 벨 누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화자가 취했어요. 너무 아름다워. 자, 여기서 우리 표현법 볼까요? 차가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 게 이렇게 같이 쓰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갑다. 이 촉각적 심상이잖아요. 근데 이 촉각적 심상이 아름다움이랑 사실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역설법을 통해서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성애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 역설법 체크해 보시고요.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이 한숨이 성애꽃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바로 막막한 한숨. 고된 삶에 대한 그죠? 애환. 힘겨운 삶의 어떤 그지? 한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이번에는 정열적인 바로 삶에 대한 치열한 의지, 생명력, 열정 이런 것과 관련이 되겠죠. 여기서는
더운 가슴이라서 여기서도 촉각적 심상이 드러나는데 아까 앞에서 요 차가운이랑은 촉각적 심상이 대비되죠. 심상의 대비도 일어납니다. 이런 심상을 대비시켜 놓으면 차갑다, 덥다, 강조의 의미가 있죠. 그죠? 이런 시적 의미를 보다 강조해서, 강화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서민들의 이런 한숨, 정열의 숨결, 이것이 만들어낸 게 바로 성액꽃이다라는 거예요. 일 없이라는 거는 뭐 아무런 까닭이나 실속 없이 이런 뜻입니다.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액꽃 한 잎을 지우고 성액꽃을 이렇게 만져본 거예요. 그죠? 한 잎을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보죠. 더 가까이 가려는 바로 공감을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자는요, 서민들에 대한 태도가 디폴트가 바로 연민과 애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민과 애정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요. 바로 그때 자, 이 성액꽃 마지막 세 줄 묶어보세요. 마지막 세 줄 묶어보면은 덜컹 거리는 창에 덜컹이라는 소리와 함께 시상이 전환됩니다. 장면이 전환되거든요. 자, 무엇으로 전환되냐면 자, 덜컹거리는 창에요. 누군가의 모습이 어립니다. 누군가의 모습. 자, 푸석한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 푸석한 얼굴 누구의 얼굴이냐?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는 거예요. 얘들아, 면회마저 금지됐대.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렇죠. 감옥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면회마저 금지되어 있어. 굉장히 자유를 억압당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와 함께 길을 걸었다라고 한 걸 봐서는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한 그런 동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화자에게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대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예요. 80년대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무언가 이런 모순된 현실에 저항하다가 투옥된 이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서민들의 삶을 쭉 상상을 했잖아요. 이 서민들의 삶에서 친구의 얼굴을 연상하는 거는 이 친구의 삶이 서민들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그죠? 현실에 저항하다가 지금 면회마저 금지된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런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 캐릭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감옥에 있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 친구여. 도노법이죠. 그죠? 영탄적 어조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영탄적 어조를 사용해서 어떤 시적 여운을 주는 마무리.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시는 교과서에 많이 실려있는 시기 때문에요. 아마 이 선생님 영상을 또 검색해서 본 친구들은 내신 대비용으로 또, 그죠? 내신 대비용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제 체크해 보세요. 주제. 바로 이 서민들의 삶에 대한 화자의 연민과 애정을 노래하고 있는 시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두석의 성의꽃이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현대시 영상 찍어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